안녕하세요, 센자 김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약이 되는 걷기입니다. 갑자기 왜 걷기 운동을 주제로 삼았냐면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걷기는 우리가 가장 쉽게 자주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또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활동이에요. 마지막으로 전신의 근육 운동이 되죠. 조금만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운동입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킨다거나 등산을 간다거나 아니면 혹은 어느 곳에 좋은 곳에 여행을 가셔서 그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걷게 되죠. 그러니까 걷는다는 건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걷기는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여러분 갑자기 조금 뜬금없긴 한데 이 나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겠지만 제 기준에 나답게 산다는 건 내가 원하는 활동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죠.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리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거나 가족들과 여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죠. 이때 만약에 쇼핑 카트 미는 거 당연히 걷는 행위죠. 운동 말할 것도 없고요. 가족들과 놀거나 나들이 가는 것도 걷기의 일환이 될 겁니다. 우리가 걷지를 못한다면 이런 나답게 산다는 행위 자체가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걷는다는 게 우리는 그냥 하체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걷기는 전신 운동이 됩니다. 어떻게 전신 운동이 되냐면 대략적으로 우리 몸무게가 한 70에서 75kg 정도는 되죠. 걸을 때 캉캉 이렇게 스쿼트나 아니면 점프를 뛰듯이 걷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이 하나의 다리가 70에서 75kg를 밀어내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하체는 엄청나게 많은 힘을 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체 근육뿐만 아니라 몸을 잡아주는 배근육 그리고 자세를 잡아주는 목 근육과 팔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깨와 가슴에 있는 근육까지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걷기는 전신 운동이 되니까 우리 몸의 활력을 높여주고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줘요.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걷기 운동 시작하면 되겠네. 맞습니다. 걷기 운동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독이 되는 걷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 주제가 약이 되는 걷기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독이 되는 걷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무작정 걷는다고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선생님, 나 하루에 10,000보 걸어. 공원 10바퀴는 걸어야 운동한 맛이 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런 멘트를 덧붙여. 근데 나는 왜 맨날 아프지? 왜 맨날 아플까요? 잘못된 걷기를 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유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잘못된 척추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조금만 스포일러를 하자면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구부정하신 분들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몸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게 되면요, 디스크 손상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디스크라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뼈와 뼈입니다. 자, 요렇게 감자탕 먹을 때 우리 봤죠? 요렇게 뼈가 생겼죠? 자, 여기가 뒤, 여기가 앞이에요. 뒤, 앞. 얘네들이 요렇게 있는데 중간에 완충제가 필요해요. 완충제. 왜냐하면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 몸이. 그래서 척추뼈가 버티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완충제, 그게 바로 디스크인데 디스크는 폭신폭신해야겠죠. 압력을 줄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물풍선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풍선 같은 디스크가 자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물풍선이니까 뚱 하면서 요렇게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이런 식으로 기울이게 되면 디스크가 뒤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몸을 뒤로 제꼈을 때와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예요. 우리는 지금 이 구부정한 케이스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신경인데요. 디스크는 주로 뒤로 잘 탈출이 됩니다. 앞쪽 부분은 좀 튼튼하고 뒤쪽 부분은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잘 탈출이 일어나요. 뒷부분이 약한 이유는 뒤쪽에서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인대가 완전히 덮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약한 겁니다. 어쨌든 디스크가 뒤로 탈출하게 되면 이 빨간색 신경과 닿게 되고 그러면서 허리 통증이나 아니면 다리 저림, 근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몸을 쫙쭉 펴고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이 자세와 이 자세, 어떤 자세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조금 그리고 오버해서 찍었지만 이 자세가 훨씬 더 좋은 자세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는 구부정한 자세를 싫어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싫어하다 보니까 몸을 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많이 제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구부정한 몸이 싫어서 몸을 젖히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나가게 되죠. 약간 몸을 기댄 것 같은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세를 만들게 되면 지금 제가 오버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사실상은 이렇게 되죠. 허리는 뒤로 제껴지고 제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제껴지게 되면 시선이 하늘을 보고 있죠. 또 골반이 너무 앞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상하려고 등이 이렇게 굽게 됩니다. 등이 굽은 상태에서 앞을 봐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 것 같은 요런 자세를 만들게 되는 거죠. 등은 굽고요. 배는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뭐 버스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가만히 서 계신 분들 보시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할 것 없이 대부분 요 자세나 아니면 요 자세로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등이 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자세는 진짜 편하지만 너무 안 좋은 자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진짜 편해요. 우리 인간이 마음껏 음식물을 섭취한 지가 채 100년이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효율성.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느냐? 자, 이런 겁니다. 여기 골반뼈가 있죠. 골반뼈가 있고 그 아래에는 대퇴골이 있어요. 이 골반뼈를 우리가 장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골이랑 대퇴골을 연결하는 인대를 이 장대퇴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인대인데 이 인대가 이렇게 이 골반뼈와 대퇴골을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부시럭거리지만 제 옷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장대퇴인대가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골반뼈, 여기는 대퇴골. 그런데 인대들은요 이렇게 질겨요. 질기기 때문에 골반이 이렇게 빠지면서 앞쪽으로 쭉 빠지면서 이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버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힘을 안 줘도 이 장대퇴인대의 힘으로 몸무게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게 돼요. 또 이 장단지 근육도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를 오래 있게 되면 장단지 근육이 뭉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골반을 뒤쪽으로 다시 쭉 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굽어 있는 상태에서는 세우고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는 일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근 불균형도 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1980년대에 얀다라는 아주 유명한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은 얀다 어프로치라는 접근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 대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육들은.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배가 완전히 늘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근육은 이렇게 짧아지면서 힘을 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늘어져 버리면 배심이 빠지게 되죠. 위크, 약해진다는 거예요. 배의 힘은 약해지는데 요거랑 크로스가 되어 있는 이 엉덩이 근육도 같이 좀 약해진다. 요게 이제 얀다 어프로치라는 건데 대부분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 배는 늘어져 있고요. 허리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꺾여져 있죠. 허리가 꺾여져 있으니까 허리 근육들은 짧아져 있습니다. 이걸 뭐 강해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짧아져 있다 혹은 탄성이 없다, 뭉쳤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타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렉터 스파인, 척추 길이끈의 근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힘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척추를 좀 더 많이 누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앞쪽에 있는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근육들도 같이 짧아질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장묘근, 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풀거나 스트레칭하는 그 근육 있죠? 그 근육들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같이 짧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를 좀 추가하고 싶은데 이 종아리 근육도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되면서 종아리 근육도 뭉치고 짧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척추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걸을 때 이 뒤꿈치부터 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 물리치료사나 운동 전문가분들이 보행 분석을 할 때 쓰는 그림입니다. 뒤꿈치부터 닿고 발 떨어지고 체중 준 다음에 뒤꿈치 떨어지고 엄지까지 떨어진다. 뭐 대충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단계 다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딱 하나. 이 뒤꿈치 닫기입니다. 이 뒤꿈치 닫기가 별이 5개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요 뒤꿈치 닫기만 잘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나는 뒤꿈치 잘 닫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뒤꿈치 어디가 닫고 계시나요? 정상적으로는 요렇게 거의 중앙이 닿는 게 정상입니다. 조금 높아짐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인간은 요렇게 중앙이 닿진 않아요. 약 한 3.5도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헌에서는 3.5도 정도 약간 안쪽으로 닿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 뒤축을 봤을 때 이 바깥쪽, 여기가 바깥쪽이라고 치면 바깥쪽이 조금 더 달아있는 거, 이런 거 정상입니다. 하지만 바깥쪽이 심하게 많이 달아있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자, 지금 저도 최대한 사실 전 중앙에 닿게 찍으려고 한 건데 그래도 약간은 3.5도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걸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이렇게 안짱 걸음으로 걸으실 확률이 있어요. 발이 안쪽으로 많이 꺾였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스마트폰 벽에다 세워두시고 본인 걷는 거 한 번만 좀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프레임수 좀 높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 프레임을 보셔야 되니까. 요 안짱 걸으면 걸으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안짱 걸음 걷는지를 모르세요. 왜냐면 이렇게 안짱으로 닿은 직후에 이렇게 닿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평발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닿고 바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휙 옆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닿는 이 임팩트 순간에 심하게 안짱이 되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보시고요. 이 안짱 걸음도 많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팔자로 걸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사실은 저도 좀 피곤하면 팔자 걸음이 나도 모르게 되는 편입니다. 이 다리 사이 거리는 벌어지고요. 발 자체가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이렇게 닿게 되죠. 보이시는 것처럼 뒤꿈치 바깥쪽이 닿게 됩니다. 중앙이 아니라 바깥쪽이에요. 안짱 걸음도 마찬가지죠. 뒤꿈치 바깥쪽에 닿게 됩니다. 팔자와 안짱이 완전히 다른 걸음의 형태 같겠지만 실질적으로 발 뒤꿈치가 모두 바깥쪽으로 닿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팔자 걸음으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안짱으로 걷는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닿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달리는 사진을 갖고 왔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발이 안으로 휜 상태로 달리거나 걷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고요. 이렇게 팔자 걸음으로 걸으시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이 발목의 가동성이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발목이 위아래로 제대로 움직여지지 못하면 팔자로 걷는 분들이 많은데 팔자로 걸으면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발을 움직여야 되죠. 그쵸? 근데 바깥쪽으로 걷게 되면 뒤꿈치 닫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발목의 가동성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해지지 않아요.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걷는 거는 괜찮긴 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걷게 되면 안 그래도 안 좋은 발목이 더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자, 뭐가 문제인지 지금까지 말씀드려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먼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걷는다는 거를 이동수단으로 주로 생각을 하세요. A와 B 사이를 이동하는 이동수단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걷기가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죠? 계속해서 걷기,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걷는다는 걸 그냥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기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운동과 이동수단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너분이 이렇게 이두컬 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바 이렇게 잘 잡으시고요, 몸통 고정하시고 어깨 쓰지 마시고요, 허리 제껴지지 마시고 그대로 들어 올리시고
천천히 어깨 올려가지 마세요. 운동이라는 건 주로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자세를 신경 쓰면서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도 느끼면서 하는 게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할 때도 바른 자세와 그리고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느끼면서 걸으시라는 거죠. 생각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막 걷는 게 아니에요. 다시 아까 주제로 돌아가서 나 하루에 10,000보 걸어? 공은 10바퀴는 걸어요. 운동이지. 근데 왜 맨날 아프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00보씩 걸어라, 뭐 5km씩 걸어라, 이런 생각에서 딱 20분 정도만 집중해서 걸어보자는 겁니다. 이동수단이 아니라 운동을 하라는 거죠. 오케이 선생님, 저 오늘부터 걸을게요. 그런데 어떻게 걸으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몸을 똑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몸을 이렇게 일자로 쭉 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앞으로 기운다든지 너무 뒤로 제끼고 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건 좋아 보이죠? 이것도 허리를 너무 제쳐놨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아요. 평평하게 만들어주시고 배에 힘이 들어간 상태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항상 걱정되시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일단 한 손을 이 명치에다 올리세요. 이렇게 갈비뼈 라인이 있으면 그 중간에 가장 들어간 부분, 여기 있죠? 여기가 명치입니다. 이 명치에다 손을 하나 이렇게 뭔가 내려치듯이, 당수를 치듯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리세요. 엄지손은 이렇게 되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시고, 야, 이게 조금 민망하긴 한데 이 남성분들은 이 성기 바로 위쪽, 여성분들은 바지 지퍼가 시작되는 지점 바로 위쪽입니다. 바지 지퍼가 시작되는 지점 바로 위에다가 다른 손을 얹으세요. 이렇게 얹고 반대손은 이렇게 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몸이 구부정하신 분들은 이 손이 앞으로 이렇게 빠져 있으실 거고, 이 손은 뒤로 빠져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펴주면 되겠죠. 반대로 제가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했던 요런 유형들, 골반은 앞쪽으로 빠지고 명치 쪽은 뒤쪽으로 빠지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 골반 부위를 쭉 당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손이 박수를 칠 수 있을 정도로 평행하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배가 걸리실 수 있죠. 그냥 느낌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를 잡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 배에서, 이 배꼽 아래에서 조금 오묘한 느낌이 듭니다. 힘이 들어간 건가? 안 들어간 건가? 하실 수 있어요. 힘이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배꼽 아래에서 오묘한 느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 돼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꼭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골반이 좀 넓으시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제 손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보내려는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보내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오리궁뎅이를 만들어도 얘들이 평행해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심하게 돌아가요. 즉 이렇게 오리궁뎅이가 되는 거죠. 오리궁뎅이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허리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여기 있죠? 여기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 배에 힘이 들어가셔야지 허리에 힘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척추를 눌러서 디스크를 더 많이 손상시킬 거예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자세에서 허리가 심하게 꺾여 있었죠. 동일하게 이 비슷한 자세를 만드시는 거니까 절대로 이런 식으로 오리궁뎅이를 만드셔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튀어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얘들이 평행해지지만 허리가 무지하게 아파질 수가 있다. 딱 봐도 좋아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오리궁뎅이만 안 만드시고 끌어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배에 힘이 조금 들어가고 배꼽 아래쪽에 오묘한 느낌이 오게 된다. 자, 요거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는 진짜 간단합니다. 뒤꿈치부터 천천히 닿아라. 천천히 닿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진짜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다들 너무너무 급하세요. 뒤꿈치부터 닿으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뒤꿈치가 닿을 때 이렇게 안짱으로 닿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팔자로 걷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걷게 되죠. 팔자로 걸으시는 분들 특징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안 좋은 허리 자세를 같이 취하면서 걸으세요. 이런 식으로 팔자로 걷지만 척추 정렬도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척추 정렬 먼저 맞추시고 천천히 닿으면 누구나 중앙으로 닿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꼭 어떻게 하시냐면 뒤꿈치부터 닿기는 닿는데 다리를 이렇게 쫙 펴셔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걸으시거든요.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뭐 바닥이 닿치면 이렇게 쫙 편 다음에 무릎을 거의 구부리지는 않으시고 이렇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움직이세요. 왜냐하면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서 그렇거든요. 그냥 땅바닥에 뒤꿈치가 닿는 순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닿는 순간에 이렇게 닿는지 아니면 이렇게 닿는지 이 두 가지를 조심하고 그냥 중간으로 닿으시면 돼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이 안쪽이 닿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쪽이 닿는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중간 이상 닿기가 힘들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걷기를 하기 위해서는 허리가 구부정해도 안 되고 너무 제껴져 있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평평한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명치에다 손 하나, 그리고 남성분들은 성기 바로 위쪽, 여성분들은 청바지 지퍼 시작하는데 바로 위쪽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얹은 상태에서 구부정하면 이렇게 너무 제껴져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두 손이 수평해지게 평행해지게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굽혀져 있으면 펴주시면 되겠죠. 문제는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꼭 오리궁뎅이를 만들어서 요 수평 자세를 만들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오리궁뎅이를 만들어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 우리는 이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려는 거니까 자세 잡고 힘이 들어간 걸 꼭 느끼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자로 걸어도 안 되고 안짱으로 걸어도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발 뒤꿈치가 천천히 닿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면 오히려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닿게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분만 집중해서 걸어보시면 엄청 짜증나실 겁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20분을 다 채우지 못해요. 제가 20분 걸으라는 의미는 핸드폰으로 20분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요. 20분 동안만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서 걸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약이 되는 걷기만 하셔도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시거나 개선시키는 데 효과를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